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대체 휴일까지 건너뛰니까요, 거의 주말 지나고 거의 4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기존 영상을 보니까요, 리플 그리고 리더리움 클래식, 특정 칠리즈 이런 코인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매수하고 있는 15%의 매수 현황 상황, 이더리움에 몰려 있고요. 손절을 했는지, 매수를 언제 할 건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다뤄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차근차근 한번 영상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하느니 기준금리 0.5%의 인상을 또 했습니다. 결국 석 달 만에 또 빅스텝을 밟았고요. 결국 한국은행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갭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차츰적으로 올려서 결국 맞춰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는요, 지속적으로 변화가 오다가 결국 3%대까지 왔습니다. 2.25%였을 때가 14년도 8월 수준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체감이 되시죠? 8월 수준까지 올라왔던 금리는요, 이제 올해 말까지 해서 12년도 10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4%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대출은 쪼을 수밖에 없고요. 검색 빈도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 봅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이제 얼마나 남았냐를 보셔야 할 텐데요. 결국 기존의 틀을 보자면 7월 13일 날 0.5% 인상이 첫 빅스텝을 밟았고요. 8월 25일 날 금통위에서는 0.25% 인상이 나왔고, 오늘 기준으로 10월 12일 금통위에서 0.25% 인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다음 금리 인상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11월 24일에 금통위에서는 또다시 금리 인상을 할 것입니다. 이게 과연 또 한 번의 인상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 인상을 따라갈 텐데요. 7월 28일 FOMC는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처음 밟았습니다. 9월 22일 날 FOMC는 0.5%의 빅스텝을 밟았고요. 이제 다가오는 11월 3일 FOMC는 제가 예상컨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0.75%의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또한 0.5% 또는 0.25지만 현재 그동안의 자이언트 스텝 기조를 봤을 때 0.5%가 유력하다 보고 있고, 12월 15일까지 FOMC는 0.25%로 하향하는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7월 말에 한미 기준금리는 재역전이 되었고 역전 상태로 내년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봤을 때 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기존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쟁점으로 봐야 할 건요, 달러 환율이 언제 꺾일까가 포인트일 겁니다. 근데 지금 고공행진을 계속 달리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통화스와프로 많이 해결을 한다고 해서 중요성을 많이 하는데요. 이 달러 환율이 꺾이는 포인트로 대부분 잡는 게 통화스와프입니다.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되면 주가가 저점이고 환율이 고점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되면 환율 고점이다, 주가는 이제 저점이라고 딱 판단을 할 수 있는데, 7월 29일 방한시 앨런 미 재무장관이 통화스와프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결국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되면요, 그때가 주식시장으로 보면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준금리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노무라가 말하길 패드는 내년에 기준금리를 5.25%에서 5.55%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월가가 예상하는 건 4.5%에서 4.75%고요. 노무라는 2023년 9월부터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 노무라가 말하는 건 고점을 금리가 현재 4%에 머물러 있는 것을 5.25%에서 5.5%까지 더 큰 폭의 상향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4분기 시작되어 내년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침체 강도는 생각보다 심할 것이라는 코멘트를 또 말을 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6%에서 6.4%,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1.2%에서 1.6%로 더 안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기조를 봤을 때마다 제가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횡보하는 봉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더 긴
흐름상 시간적인 흐름을 죽일 것인가? 저는 이번 상승이 횡보로 끝나게 되면 상승은 나오지만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바닥을 그리는 흐름이 나올 거라 봤고요. 또다시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정말 긴 횡보의 흐름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2025년도 후에 반감기라는 걸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반감기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대입해보고 금리 기조 그리고 양적 긴축의 시간들을 봤을 때는 큰 파도상으로는 전체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파도 안에서도 작은 파도가 있고 큰 파도가 있고 어떨 때는 부딪히는 잔파도가 있듯이 비트코인이 4년 반감기를 맞이하는 시점이 미국이 양적 긴축을 하는 시점과 어느 정도 맞물리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양적 긴축 기간을 통틀어서 보면 긴축을 하는 기간은요, 대부분 결국 우상향을 했지만 상승을 하는 강도는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비트코인도 결국 움직일 것이라는 거는 저도 지금과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바닥이라는 것을 잡고 싶은 우리 개미들의 심리가 많이 투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제도 그리고 러시아에 전쟁이 계속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삼성 건물이 있는 센터 바로 옆에 또다시 미사일 폭격이 가해졌었고요. 방금 들어오기 전까지도 제가 자료 수집했던 것 중에는 전술핵 3방이 우크라이나 수도에 떨어졌다는 찌라시가 돌기도 했습니다. 정말 찌라시여서 다행이지만 그만큼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핵 얘기가 이전과 같이 단순 그럴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가능성까지 염려가 되는 시간까지 온 게 이 전체 시장에 반영이 또다시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4일 전에 영상을 찍고 많은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영상에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최신 댓글을 보면 일단 준희 한님이 남겨주셨던 댓글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전문가님들 현재는 물리시거나 대응 중이신가요? 저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15%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85%는 아직 현금화 들고 있습니다. 제 텔레그램에 입장이 계시면요. 자세하게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최소한 어떻게 제가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손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현금 비중이 워낙 많고요. 이거 모건님 이클 영상 없어졌나요? 이클 영상 없어지지 않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 한 번도 삭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맞고 틀리기보다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클 영상이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을 했다고 하면 손절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시드를 지키는 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고 틀리고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봐드릴게요.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칠리즈 일단 제가 언급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부터 먼저 봐드릴게요. 월봉상 차트가 정말 깨끗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리플은 제가 꼭 주의하라고 했죠. 리플은 삼각수렴상 상승 다이고널 이 패턴이 나오는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눌릴 수 있다라고 영상에도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현재 구간 여기서요 지지를 받고 다시 차트를 만드는지를 보는 게 이제 맹점일 것 같고요. 지금 구간이 지지이자 저항입니다. 그 얘기는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 677원 아래에서 끝나게 되면요. 주봉상으로도 어떤 차트가 만들어지냐면 선이 벗어나겠죠. 잘 보시면 이 라인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상승을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 라인에서 눌림을 받고 상승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대로의 관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더 부연 설명 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칠리즈와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칠리즈부터 보면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제가 볼 때 장대 양봉 기준으로 봤을 때 2분의 1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칠리즈의 2분의 1 지점이 얼마일까요? 228원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상승 패턴을 볼 때요. 가장 쉽게 비유할 수 있는 이더리움과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2017년도 대상승 차트입니다. 우리 칠리즈하고 리플 방금 전에 봤죠? 그때 이 패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뒤에 봉이 나왔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저점까지 깨는 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변수가 있었습니다. 첫째가요.
국내 시장에서만 형성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김프가 워낙 많았고요. 개미털기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럼 원화 차트가 아닌 USD 차트를 볼까요? 2017년도 12월 4일, 2017년도 12월 4일. 자, 봉 보겠습니다. 어떠실까요? 깨지 않았죠? 네, 원화는 깼습니다. 이거를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칠리즈 다시 보고 리플 다시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주봉의 차트를 보시고요. 리플은 월봉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봉의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봉에 있어서 원화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달러 차트로 비교를 해보시면요. 2분의 1 지점까지 깨지 않고 전정의 봉을 지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수를 할 때 손절선을 지키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선에 살수록 손절의 리스크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항상 초보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2분의 1 지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깝게 사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서 1차와 2차로 나눠서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칠레지도 마찬가지고요. 2분의 1 지점 기준으로 현재 전봉의 저점이 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아직 2분의 1까지도 있기 때문에 1차와 2차로 나눠서 손절의 범위를 보고 계산을 하고 매수를 하시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매수라는 데 있어서 큰 영향 없이 매수할 수 있으실 거라 보고요. 저는 아직까지 관점이 유일합니다. 이번 달 횡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상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들어가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번 달은요. 알트가 움직이지 비트와 이더리움은 사실상 지속적인 횡보 박스권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비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의 등락 안서 열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알트들이 상승과 하락의 폭이 넓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트와 상승하는 애들의 특징을 보시면요. 제가 이더리움의 2017년도 구간을 봤을 때도 구간을 잘 보시면 이 등락폭의 알트는요. 마이너스 25% 내외 범주에서 계속 놀았습니다. 제가 10월은 비트와 이더리움에 대해서 변동폭이 크진 않지만 알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개미들의 상태에 가장 근접한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바닥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제가 잡아드릴 때 두 군데를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첫째, 이 라인을 벗어나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손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50%의 손절과 50%의 비중을 들고 50%를 나머지 2분의 1 지점에서 사면서 즉각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월봉으로 보면 아직 2분의 1에 지금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 최대 매물대 라인이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31,000원이 마지막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1,000원 구간은 뭐가 있는 구간일까요? 바로 기존 지지대가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만약 반등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똑같이 매물대가 흘러서 다시 바라보러 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구간에서 지켜줘서 언더파로 다시 올라가야지. 이게 만약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 이더리움 클래식은 차트가 무너졌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어떤 분이 봤을 땐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의 분석과 제가 좋다고 한 차트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렸다고 하시면 틀린 거고요.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 하고 싶은 트레이더도 아니고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저는 그냥 인정을 할 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돈을 지키는 과정은 자신밖에 없다는 걸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바닥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닥의 기준은 참 다를 것입니다. 이 바닥이라는 거는 논쟁거리도 참 많을 텐데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의욕을 다 잃고 정말 망했다, 공포다 이런 말도 아예 안 나오고 관심 자체가 아예 없을 때 그때가 정말 바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바닥을 치고 오를 때의 특징은요. 바닥을 확인했다고 해도 다시 내릴 것만 같아서 웬만해서는 이거를 들고 가기가 어렵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닥에서 담아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몇 배였다라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야, 지금 6달 전에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몇 배였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심장은 거의 없을 겁니다. 쉽게 우리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원화 상장 코인들을 보면요. 이 사이클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더리움 클래식 기준으로 불과 7월 기준으로 약 3달 전인데요. 그때 바닥이 얼마였죠? 18,000원이었습니다. 지금 떨어진 가격으로 봐도 100%가 넘게 올랐고요. 거의 150%에 근접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더 관심이 없어질 만큼 지루한 구간이 바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도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15%를 매수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는 시간이 지나면 구조대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를 들어간 이유는 더 비싸더라도 더 매수할 자신이 있고 더 싸더라도 매수할 구간이 있는데 저는 기간을 이해하고 시간을 나눠서 매수하는 트레이더다 보니까 가격보다 시간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시간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단계인 거지 가격을 이해하는 전략이 필요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 가격에서 800만 원이 오면 살 수 있을까요? 500만 원이 오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못 산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투자 심리에 대해서 실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겪었고요. 얼마나 사람의 욕심이 큰지 알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이 가격 2천만 원이었을 때 사람들은 더 떨어지면 사야지. 그리고 가격이 1,500만 원이 왔을 때 산 사람도 있고 안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600만 원까지 갔을 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던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동안 하다가 이 가격이 오니까 또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또 다시 3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때 살 수 있었을까요? 더 못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심리는 어떨까요? 과거 기준으로 보면 350만 원이었던 게 그리고 1,200만 원이었던 게 2,700만 원이 됐으니까 못 사고 있습니다. 결국 바닥이라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RSI, 누구는 볼리전 밴드, 누구는 엘리엇 파동을 보면서 결국 바닥이 후행성으로 나오는 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은 횡보 구간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8개월의 긴 하락은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하락인가 아니면 횡보 구간인가. 제가 보는 비트코인의 미래는 올라갈 수 없답니다. 조금 더 긴 시간에 횡보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는 남아야지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시간적인 흐름이 지금부터 우리가 남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파동이 나올지언정 다시 반등을 오고 그 다시 떨어지고 바닥을 그리는 이 기간이 최소 다음 반감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게 2024년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도권화에 안정화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황금빛 미래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단기적인 거래보다요. 저처럼 그냥 시간을 이해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를 어느 정도 병행을 하면서 시장 전체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넓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돈이 돌아야 결국 시장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물리면서 우리가 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천히 저와 함께 정말 남은 몇 년 동안 남은 몇십 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천천히 1년에 단기적인 수익이라도 한 달에 5% 3%는요. 또 큰 수익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4%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3% 5%의 수익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이 인사이트는요.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는요. 저희 웨스트자그룹 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본인들이 실제로 매매하는 스킬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매매 스킬이야 인터넷 검색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걸 보셔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따라하기도 힘드실 거고요. 그런 적 참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 실전 매매 공략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여기 목차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비트갱스터 저희 웨스트투자 챕터를 보시면 이렇게 예시도 들어드리고 있고요. 실전 풀이 영상까지도 내용에 담아서 초보자 투자자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매매에 적용시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는 또 저희 인사이트 넉넉 김나훈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부터 또 활동을 하시게 됐고요. 그동안의 선물 투자 노하우를 담은 매매 전략이 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13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으로 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하셔서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사실 어제 밤늦게 약 150명 정도를 잠깐 모집을 했는데요. 거의 3분 만에 전원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소통방에서 거의 3,000명 넘으신 분들이 저희와 함께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힘든 장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같이 이 힘든 장 엮여보면서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혼자보다 여럿이 좋다 하잖아요. 우리가 같은 웰시 동료로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하실 분은 영상 댓글 하단에 참여라고 하시면요, 친절하게 저희 상담원분들이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아 전문가였습니다. 띠띠 빵빵.